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문화다로 함께하겠습니다.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화학부의 강유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에 이 소식을 접할지는 상상을 못했는데요. 프랑스에서 활동한 배우 겸 가수인데 사실 가방 이름 때문에 더 유명하신 제인 버킨. 네, 제인 버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은 우리한테는 패션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되게 훌륭한 배우이고 또 대단한 아티스트이기도 했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배우로 더 이렇게 주목받는 분이라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 명품 가방에서도 버킨을 뮤즈로 삼았냐면 이 버킨이 염두에 두고 가방을 만들어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름다운 여배우가 아니라 네. 아티스트이고 자신의 어떤 가치를 스스로 내세우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상당히 좀 실용적인 의미를 가진 맞아요. 가방으로 이제 유명해진 이유가 제인 버킨 자체가 한편으로는 그 패션 아이콘이기도 하지만 그 이미지 자체를 오히려 더 이렇게 좀 기댔다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종의 아이콘이었던 여배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한테는 2012년에 홍상수 감독의 누구의 딸도 아닌 혜원에 이제 출연을 하게 됐고, 홍상수 감독 하면은 늘 떠오르는 게 프랑스 영화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자벨 유페르도 출연했던 바도 있고요. 다양한 이제 프랑스 여배우들과 이제 협연을 했던 적도 있는데 바로 이 영화에도 출연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최근에 더스트라는 작품으로 1985년에 이제 베니스 영화제에서 이제 주연상을 이제 받는다라고 이제 소문이 나기도 했었었고요. 워낙에 배우로서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기도 했고, 최근에 또 야네스 바르다라는 감독이 워낙에 또 누벨바그 거장으로 이제 바르다와 함께한 시간 이런 영화들이 개봉을 해서 좀 한국의 영화 팬들에게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 이제 그의 뮤즈로 활동하기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 자크 리베트, 장르 고다르 같은 말 그대로 프랑스 영화의 한 이렇게 누벨바그 시기에 우리나라를 치자면 우리나라 영화 가장 전성기라고 한다면 뭐 이제 봉준호, 홍상수, 네. 박찬욱 감독 이렇게 있듯이 프랑스 영화 전성기에 가장 사랑받는 여배우 중 한 명이 바로 이 버킨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자유로운 영혼이더라고요. 그 두 딸이 아빠는 다르지만 맞아요. 두 딸도 지금 그 굉장히 여성들이 좋아하는 프렌치 시크의 대명사 정도 되어 있는데 제인 버킨의 그 이제 팬들은 제인 버킨을 버킨백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화를 내던데 한편으로 이런 기사도 봤어요. 그 전에 되게 유명했던 백은 그레이스 켈리가 들었던 켈리백이었는데 제인 버킨이 왜 이렇게 실용적으로 이렇게 뭐 많이 들어가는 가방이 없냐 그렇게 해서 그 버킨백을 만들었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기도 하던 굉장히 훌륭한 그 아이콘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인 버킨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늘상 젊음이었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프렌치 시크다 혹은 약간 준세과라고 네. 해서 프랑스 여성들만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프랑스 여배우들 하면은 일단은 화장을 과하게 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거의 늘 맨 얼굴로 다니고 그리고 머리를 과하게 세팅하지 않는다. 네. 뭐 짧던 보브 스타일의 짧은 머리든 아니면 긴 머리든 간에 약간은 헝클어진 듯 긴 그러니까요, 머리로 다니고, 그리고 프랑스 여성들은 크로와상을 먹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크로와상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늘 다이어트를 해서 언제나 날씬하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뭐 이렇게 뭐 성형 수술을 한다거나 혹은 이렇게 뭔가 어떤 요법을 한다라기보다 일상생활에서 그런 걸 유지한다라는 게 이제 프랑스 여성에게 좀 부여된 프렌치 시크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이미지 하면 떠오르는 바로 이제 버킨이라는 네. 여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 좀 아쉬운 거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최근에 젊은 여성 배우들 중에 좀 이게 버킨이라던가 네. 혹은 과거에 이제 브리짓 바르도라던가 그 프랑스 여배우의 이미지로 떠오르는 최근의 배우들이 있을까라고 하면 오. 많이 좀 떠오르지 않는다는 게 조금 아쉽죠. 여전히 이제 거의 헐리우드 중심으로 영화 이제 중심이 산업이. 가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여배우들 하면은 이 프렌치 시크하는 대명사들의 배우들이 좀 있었다면 또 그 부분에서 점점 하나둘씩 이제 고인이 되어가고 사라져가면서 이제 프랑스의 어떤 느낌들도 이제 에밀리 파리에 가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미국에서 탐방을 가듯이 파리가 어떤 이렇게 향유의 문화, 방문지로만 등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얘기를 하다 보면 프랑스 영화 얘기도 잠깐 나올 맞아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그 집에 영화 표 모으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지금처럼 프랜차이즈가 아니었을 때 그 개봉관에 가서 받는 거를 차곡차곡 모으고, 그런 분들은 또 그 LP판 안에 들어있는 그 해설지 있잖아요. 그것도 꼼꼼하게 다 보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카페에 가면 항상 그런 영화 포스터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카페나 비슷한 게 항상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화 포스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학교 앞에 2본 동시상영 뭐 그런 극장이 있었어요. 그럼 가면 포스터가 아니라 손으로 그린 그림 있잖아요. 아저씨가 그려가지고 걸어놓은 그런 그림들이 있었는데, 어느샌가 영화 포스터도 하나의 작품처럼 인정받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포스터 보면 영화 보러 맞아요.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네, 그게 아마 좀 비슷한 세대라서 그럴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진짜 카페에 그 아주 넉넉한 의자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전화기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카페였죠. 그런 카페들이면 벽에 굉장히 큰 이 TV 그 정도 되는 아주 큰 모니터 사이즈의 그 큰 그 영화 포스터가 네. 걸려 있는데 대부분 그 하나쯤 꼭 걸려 있는 게 이제 베티블루, 라가 혹은 그랑블루. 그랑블루. 네, 이런 그림 또 꼭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프랑스 영화들이 붙어 있어야만 이거 안 돼요. 한글로 써 있으면 안 되고 안 돼, 안 돼, 안 돼. 꼭 이제 불어로 써 있는 네. 이런 어떤 포스터가 붙어 있는. 그래서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저 이미지를 보면서 와 저건 뭔가 멋있다,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 카페에 걸리기 시작했던 것들이 점차 내 방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그냥 종이로 사서 펼쳐서 앞점 같은 걸로 붙이기 시작했다면 지금도 존재합니다만 동숭아트센터나 큰 예술영화 상영하는 하이퍼텍 나다 같은 곳에 가면은 저걸 아예 딱 판넬해서 액자까지 네. 한 다음에 이렇게 파는 그런 포스터들이 있었거든요. 뭐 구로자 아키라 감독의 꿈이라던가 굉장히 이제 그 칸이나 베니스나 혹은 베를린 같은 데서 그랑프리를 수상했던 정말 멋있는 영화들의 멋진 포스터들을 방에 일단 갖다 붙여 놓는 게 나름의 문화적 소양을 가진 교양인으로서의 면모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함께 이 영화들이 마구 이제 수입이 되면서 과거에 유명했던 일테면 우리 잠깐 아까 얘기했던 말 그대로 그 일종의 누벨바그의 장인들이 만들었던 이 누벨바그가 새로운 바그가 흐름이란 뜻이잖아요. 유행이란 뜻이니까. 그리고 뉴 웨이브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 새로운 어떤 누벨바그 영화들의 특징들이 뭐였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강렬하고 줄거리가 불명확했어요. 그러니까 줄거리로 설명하려면 베티블루 37.2도도 어느 날 낯선 여자가 내 집을 찾아와요. 근데 이상한 여자일 뿐. 그 다음부터는 저 여자가 미친 여자 같기도 하고 매력적인 여자 같기도 하고 괴상한 여자 같기도 하고 좌충우돌 일으키는데 한 줄로 명확하게 설명을 하려면 이 여자 캐릭터가 매우 기괴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돌출성이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들이 잔뜩 실려 있었고 아까 그랑블루라는 영화도 보더라도 잠수부가 등장해요. 예. 그리고 돌고래와 교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밤바다에서 잠수부가 그리고 기구를 이용하는 잠수부가 아니라 그쵸. 그냥 맨몸 잠수를 하잖아요. 맨몸 잠수를 하는 이 남자가 이렇게 돌고래와 교감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대단한 줄거리는 또 없습니다. 그런데 저 푸른 바다의 이미지가 워낙에 아름답다 보니까 이 포스터의 이미지와 영화 이미지가 너무 일치하기 때문에 방에다 걸어놓고 이 영화의 느낌을 그대로 느끼던 말 그대로 이 영화의 포스터가 감성이 이성을 앞지르던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냥 좋거든요 라고 말하던 왜 이런 옷을 입으세요? 그냥 좋거든요 라고 말하던 그 세대의 감성을 그대로 반영하던 시절에 이런 포스터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수님 방 안에도 걸려 있었던 포스터가 있었나요? 아, 저도 베티블루가 있었어요. 전 그린 파파의 향기가 있었습니다. 아, 그린 파파의 향기도 정말 예쁘죠. 네네. 너무 좋아해서 그거를 한 몇 년 동안 제 방에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 포스터만 보고요. 아, 나 이 영화 보고 싶다. 그런 영화 있었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별로면 포스터하고 예고편지에 욕먹는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좀 어렵기도 하죠. 저는 근데 포스터 보고 봐서 실망하지 않았던 게 피아노라는 영화였어요. 완전히 넓은 뻘처럼 보이는 해변가에 엉뚱하게 네. 피아노가 놓여 있네라고 해서, 게다가 두렵죠. 요즘에는 저렇게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이라고 설명이 돼 있으면 많은 분들이 되려 관람을 피한다고 하더라고요. 재미없는 영화. 어렵다, 재미없다. 게다가 여인 둘이 있으면 이 영화는 또 약간 페미니즘 영화인가 보다라고 해서 더 피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그냥 이게 뭘까 싶어서 영화를 봤는데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고, 지금도 제 인생 영화 중 한 편으로 기억에 남는 작품이기도 한데, 반대로 이게 뭘까 싶어서 봤다가 너무 어려웠던 작품이 삼색 시리즈였어요. 근데 그게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개봉할 때 대학 다녔는데요. 이 삼색 시리즈 중에 저 블루만 봤어요. 근데 이 포스터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봐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거 꼭 봐줘야 되는 뭐 삼색 시리즈가 뭐 박애, 뭐 사랑, 뭐 이걸 표현한다. 지금이야 또 유럽 연합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유로화를 쓰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그때는 유럽이 유럽 연합이 된대라는 게 너무나 기적적인 사건이고, 맞아요. 대단한, 사실 기적적인 사건이죠. 다 다른 나라가 네. 독일과 프랑스가 같은 돈을 써? 그리고 국경을 없애고 비자도 없이 그냥 다녀? 너무나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그 일이 특히 동아시아 국가에 사는 우리로서는 네. 실감도 안 날 뿐더러 그걸 영화로 만든대요. 게다가 예술 영화라서 블루, 레드, 블랑, 화이트 한번 보자. 네. 근데 너무 어려운 영화였던 거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들 역시도 매우 추상적인 유럽연합의 통합이라는 EU라는 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죽은 남편이 남긴 악보를 가지고 죽은 남편의 애인이 준 상처를 극복해가는 미망인의 이야기, 이 자체로도 차라리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처럼 남편의 전 애인을 찾아가서 넌 도대체 누구니 이렇게 싸우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음악도 어려운데 그걸 가지고 상처를 극복해가는 얘기가 거의 대사 없이 클래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지만, 이 이미지만큼은 정말 기억에 남고 있죠. 그리고 이 파란색, 빨간색, 흰색 하면은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의 깃발에서 볼 수 있는 색깔이긴 하잖아요. 이렇게 뒤집고 이렇게 여러 배치가 다를 뿐, 그죠? 뭐 프랑스 깃발도 그렇고, 뭐 네덜란드 깃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나라 깃발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걸 꼭 봐야 했다라고 해서 필독 영화, 필람 영화로 우리한테는 기억이 남는데, 아름다운 여배우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아름다웠던 영화들이기도 합니다. 줄리엣 비노시가 저 때 진짜 대단했었어요. 그렇죠. 가장 프랑스를 대표하는 여배우였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녀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봤던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여배우라고들 하고 연기를 되게 잘한다고도 하는데, 당시 저도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연기였거든요. 그래서 저게 잘하는 연기라고 하니까 어떤 건지 좀 이해하면서 보자라고, 그때는 많은 대학생들이 어려운 영화지만 좀 견디면서 보는 걸 학습이라 생각하고, 좀 어려운 영화를 보는 게 나름의 대학생들의 의무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왜 영화 평론 잡지 다 키노 같은 그렇게 어려운 잡지도 봐야 할 듯하고. 맞습니다. 그랬던 때가 있었죠. 네. 근데 주로 이제 카페에 걸려 있는 거는 파란색 계열이 많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 파파의 향기나 흐르는 강물처럼의 그 플라이 낚시가 낚시. 너무 멋있죠. 그래서 이 영화를 안 보신 분은 있어도 저 이 포스터를 안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멋있는, 게다가 이거는 말 그대로 이국적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 낚시의 형태이기도 하고, 등장하고 있는 배우들도 너무 멋있어서 이제 아마 이 포스터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포스터가 주는 느낌은
이 이국적인 느낌도 굉장히 큰 듯해요. 그러니까 그냥 영화가 주는 어떤 새로운 낯선 세계로의 초대라고 하는 점이 있다면, 아까 피아노도 뉴질랜드 해안가로 우리를 네. 데려갔다면 말 그대로 이 작품 역시도 우리가 전혀 갈 수 없는, 체험할 수 없는 자연으로 단숨에 데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자 간에 흐르는 이런 부정이라는 공통 분모지만 이 두 사람이 낚시하는 풍경이라던가 저 자연 풍경이라던가 저 나무의 모습들은 사실 북미 대륙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광활한 자연이지 우리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거다 보니까 이 포스터를 보면서 한 번쯤은 저길 가보고 싶다. 그리고 연세 있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영화를 보고 거기 한번 꼭 가고 싶었는데 마침내 여기로 와봐서 너무 좋았어라고 말하시는 곳들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뭐 로마의 휴일을 보시고 나서 로마를 가서 너무 좋았다라던가, 그리고 노틀담의 꽃을 봤었기 때문에 꼭 파리를 가면은 노틀담을 가보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신다거나, 결국은 영화 포스터와 영화라는 게 그곳에 대한 굉장한 갈망과 그 한편으로 가보지 않았음에도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매개가 포스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맞아요. 냉정과 열정 사이 보면 거기 가보고 두오모를 가본 것 싶잖아요. 같잖아요. 네. 그리고 저 포스터가 유행할 때 브래드 피트가 주연했던 저 영화 말고 가을의 전설이라는 맞아요. 영화가 있었는데 그 포스터는 또 가을빛이어가지고 여자 주인공이 참 아름답기도 했었어요. 저 기억에는. 그래서 저 포스터와 함께 가을의 전설 포스터 걸려있는 카페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포스터가 한창 그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이던 초창기인데 최근에는 약간 뉴트로하거나 그 레트로한 느낌, 색감이 아주 눈에 띄는, 보통 같으면 이거 촌스러우니까 이런 색감을 이렇게 하지 말아요 이랬던 것들이 굉장히 세련된 느낌으로 포스터로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내용보다 어머나 포스터 너무 멋있네요. 그러니까 이 그랜드 부다페스트, 그럼 헝가리 가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저도 오죽하면 소셜 미디어에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처럼 사진 찍는 법이 올라와 있을 정도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색감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찍어서 어떤 배율로 찍어야 하고 어떤 식의 필터를 써야 하는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름답다라고 동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보시면 알다시피 이게 배율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영화에서 그러네요. 보여주고 있는 배율과 좀 다르게 좀 고전적인 방식의 배율을 쓰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색감 역시도 일종의 좀 필터링 효과를 써서 좀 불투명한 느낌을 일부러 주고 있는데, 이 느낌 주는 게 이제 레트로하다라고 우리가 네.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되게 고전적인 느낌을 주고 있어서 와, 이거는 오히려 레트로하기 때문에 특정한 시간을 연상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시간적인 느낌을 주잖아요. 동화 속 같은. 공간 같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영화가 딱 시작하자마자 책이 펼쳐지고 그 안에 어떤 공간으로 들어가는 액자식 구성인데 그냥 판타지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느낌을 이 포스터부터 다들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나 SNS에서 저런 색감으로 찍는 법 많은 사람이 매혹됐다는 거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원근감이 없네요. 그렇죠. 일부러 원근감을 없애기도 하고, 예. 그래서 초점을 어떻게 둬야 하고 이걸 자세하게 안내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내 컴퓨터나 혹은 내 전화기에 바탕화면에 깔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그런 팁들이 있더라고요. 예. 미스 리틀 선샤인? 미스 리틀 선샤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노란색 바탕에 좌충우돌 가족 이야기인데, 저 버스는 최근에 아주 유명해졌잖아요. 폭스바겐의 전통적인,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상용화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의 예전의 네. 미니버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저 달달거리는 고장난 미니버스 안에 가족들이 함께 타고 가면서 일어나는 이 좌충우돌 이야기가 이 영화에 정말 잘 어울리고, 그래서 과거에 왜 무한도전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약간의 그들도 가족 같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 버스를 타고 어딘가 이동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촬영하기도 하곤 했는데요. 제 리틀 미스 선샤인이 보여주는 게 약간의 가족들이 다들 결함이 있잖아요.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어떻게든 한 가족이 타서 여행을 가고 뭐 바퀴가 고장이 나고 펑크가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굴러간다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 따뜻한 이야기를 이 영화에서 그 어떻게 보여주겠다라는 게 포스터에서 암시가 되는 게 너무 따뜻한 그 포스터이기도 합니다. 노란색도 우리가 소위
그 유치원이나 병아리. 저학년들이 저 노란색을 쓰는 것처럼 이 영화의 이야기는 결국 따뜻한 이야기가 될 거다라는 암시를 딱 이 포스터에서 주고 있는 듯해요. 오, 색감이 그냥 저거만으로 그 똑같은 노란색인데 버스의 노란색과 바탕의 노란색과 셔츠의 노란색이 약간씩 그니까요. 채도와 농도가 맞아요. 다르잖아요. 네. 아, 그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내용도 굉장히 마음에 많이 남지만 그 포스터 자체가 굉장히 환상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게 플로리다에서 가까운 말하자면 디즈니로 갈 수 있는 네. 누구나 가서 돈만 내면 갈 수 있는 곳이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저 무지개가 훨씬 더 가까운 놀이동산인 이 두 아이들인데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도 같지만 어쩌면 방치된 아이들이기도 하고 엄마는 범죄자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이 아이들에게 보자면. 그러나 아이들은 눌러도 잘한다고 아이들은 어른들이 보여주지 않는 무지개를 매일 발견하고 그리고 어른들이 사주지 않는 아이스크림도 잘도 먹고 네. 그렇게 하면서 잘 자라고 있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듯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네. 아동 학대 현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 강인하게 세상을 잘 견뎌 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걸 이 포스터에 저 보라색 이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뭐 따뜻함, 희망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포스터가 플로리다 프로젝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 밤하 사실은 저 밤하늘의 저 색깔하고 무지개는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무지개는 대낮이어야지 훤해야지 보이는데 밤하늘의 별도 환상적이고 그러면서 그 무지개가 있는데 그 밑에는 밤이 아니고 또 석양이 보이는 그리고 낮에 건물로 보면 대낮에 햇빛이 비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공존하는 그래서 약간 환상적이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플로리다가 너무 따뜻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노숙자가 많은 공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 알고 있는 그 LA라던가 네. 이렇게 따뜻한 지역이 따뜻하기 때문에 노숙자가 많대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기도 그러니까요. 하죠. 그래서 미국의 대중문화를 보다 보면은 좀 그 공간을 사랑하게 만드는 여러 또 가사나 영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를테면 뉴욕 같은 공간도 제이지의 뭐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이런 노래 보면은 뉴욕에 대해서 뉴욕이 콘크리트 유토피아이긴 한데 내 꿈을 실현시켜주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다 이런 가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제가 왜 인상적이었냐면 뉴욕 대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학사모를 던지면서 네. 제이지의 그 노래 가사 그 부분을 같이 떼창을 불러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다. 여기는 내 꿈을 실현해주는 곳이었다라고 하면서 뉴욕은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뭐 뉴욕이라는 노래도 있고 네. 워낙 그런 노래들이 많지만 우리가 뉴욕에서 일어나는 전철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사고도 많고 그리고 여러 뭐 마약 중독자도 많고 조커가 벌이는 여러 가지 이런 광적인 사건도 많지만 그곳에 있는 따뜻한 이야기들도 많은데 이렇게 가사에 담아내고 한편으로는 페임 같은 영화들 뉴욕 예술고 학생들이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네. 춤을 추면서 꿈을 키워나가기도 하고 그 페임도 기억나시죠? 막 이렇게 뛰어오르는 네. 장면 이런 것들을 보자면 도시도 양면성을 갖는 거잖아요. 꿈을 키워나가기도 하지만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고 거꾸로 생각했을 때 서울이란 도시에는 이런 양면성이 다 있나? 생각해보면 각박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데 네. 저는 조용필 씨의 서울 말고는 서울에 대해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너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렇게 플로리다라는 이 지명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과 어두움을 한꺼번에 담아낼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질수록 플로리다에 휴양을 보내고 노년을 보내러 가는 그런 부유한 계층도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따뜻한 날씨 때문에 모여드는 가난한 계층도 많은 곳 둘 다 보여주는 게 가능한 게 바로 사실은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포스터가 뭘 얘기하려는 거지? 무슨 말이지? 이렇게 보게 되는 포스터들 있잖아요. 그게 성공하면 사실 정말 포스터로 역할을. 대단한 건데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네. 기생충 포스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투썸즈 업이게 봉준호 감독은 대단한 듯해요. 이건 지금 봐도 무슨 의미인지가 불명확한 그러나
그럼 짜증이 나야 되잖아요. 네. 뭐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사람을 귀찮게 한다는 느낌이 네. 들어야 되는데 계속 보면서 너무 매력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규명되지 않는. 그래서 이 영화의 결말이 행복한 건지 불행한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는 것처럼 네. 기생충이란 작품은 지금도 그래요. 왜 제목이 기생충이지? 잘 모르겠지만 매력적이고, 그리고 이 포스터 역시도 와 너무 잘 만들었지만 여전히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 봉준호 감독 영화 세계의 매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기생충의 포스터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이렇게 눈에 이렇게 띠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옛날에 범죄자들 신문에서 그러니까요. 하는 거였는데 저 이후로는 그거는 기억 안 나고 기생충 포스터에 저렇게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그게 약간 스타일로. 스타일로 보이고 저 집의 느낌과 가로줄과 모든 게 와, 이 구도를 만들어낸 것 자체가 정말 천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러게요. 예. 그 이 기생충 같은 경우는 여기 하류층은 검정색, 상류층이 이성균 씨와 조효정 씨는 또 흰색. 그러니까요. 그리고 앞에 놓여 있는 네. 다리가 누구의 다리인가라는 그런 궁금증도 들고, 인디안 텐트는 마당에 있지만 반사돼서 마치 네. 집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영화를 보고 나서 봐도 꼼꼼하게 정말 애써서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안에 들어가 있는 아들의 모습이라던가 네. 그렇다면 딸은 어디에 있을까? 두 딸만 오. 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이 포스터는 아 역시 봉준호 감독이 작정하고 만든 미스테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포스터 하면 박찬욱 감독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박찬욱 감독의 영화는 영화 자체가 안에 그림이 아름답잖아요. 구도도 그렇고 헤어질 결심인데 저게 그 포스터가 원래는 저 그림이 아니었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이제 암시하는 이 포스터도 네. 있지만, 사실은 그 일종의 호미산이라고 부르는 산의 모습과, 그리고 예, 한편으로는 파도의 모습, 설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압축되어 있는 이 모습인데요. 얼마나 박찬욱 감독이 꼼꼼하냐면 중간에 읽어주는 산해경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네. 그 산해경이 그려져 있는 모든 내용을 실제로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술 감독이 너무너무 애를 썼대요. 그래서 박찬욱 감독이 그 부분을 오래 그 클로즈업해서 못 보여준 게 좀 미안하다라고 너무 작업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포스터만 보더라도 얼마나 작업 기간이 오래 들어갔을지가 짐작이 되고요. 아까 기생충처럼 왼쪽에는 호미산 정상에서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누던 그 소나무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예. 마지막엔 설해가 사라졌을 그 바다의 느낌들 여러 가지가 압축이 오. 되어 있는데,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삽하거나 복잡하지 않고 네. 이 두 사람이 가는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보면, 하여튼 저는 이 포스터를 보고 봐야 할 결심을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기생충이나 헤어질 결심을 보면 네. 포스터를 보자마자 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그 영화 포스터 자체가 작품처럼 보이는 영화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 미드나잇 파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고호의 그림과 이 영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합쳐진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영화는 과거에 정말 아름다웠던 19세기 유럽으로 가서 내가 정말 그때의 아름다운 시절의 한 부분을 걸어갈 수 있다면이라는 상상을 실현시켜주는 영화인데, 이 포스터 하나만으로 실현이 되죠. 내가 만약에 이렇게 고흐의 그림 한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다면이라는 상상을 실현시켜주고, 만약에 지금 다시 제 방에 뭔가 포스터를 건다면이라고 한다면 이 포스터야말로 지금 걸어도 손색 없는 포스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디 앨런 감독이 갖고 있는 약간의 까칠한 네. 예술가적 감각이 있잖아요. 네. 그 감각이 마음껏 발현된 게 바로 이 포스터 아닌가 싶어요. 저라면 화양연화를 걸고 싶을 것 같아요. 화양연화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 만큼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너무 지나치지 않게 하지만 농염하게 고스란히 드러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 치파오의 분위기, 장만옥 씨, 그리고 양조위, 그리고 손의 각도, 구두 뭐 하나 나무랄 게 없는 그렇죠. 60년대 그 분위기 전체도 그렇고요. 그리고 붉은색의 그 여러 톤도 그렇고, 왕가인 역시 시각적 이미지와 사진 한 장으로 두 사람의 관계와 어떤 긴장감을 보여주는 데서 탁월한 감독이 아닌가라는 게 이거야말로 화양연화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포스터를 뽑는다면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이 5손가락 안에 뽑을 그런 포스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양조위 배우가 어제 보니까 뉴진스의 뮤직비디오에 등장하죠. 그래서 제가 네, 폭이 어디까지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근데 이게 포스터가요. 국내용과 해외용이 다른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맞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네. 아가씨 같은 경우가 국내용이랑 해외용 완전 다르던데요. 느낌이. 요게 이제 우리가 많이 봤던 영화 개봉작 포스터이거든요. 아무래도 국내용은 그 배우들과의 관계라던가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김태리 씨가 이때만 하도록 신인이었기 때문에 저 오디션으로 발탁된 맞습니다. 거니까. 그러니까 신인으로서 이제 이 관계성을 설명해 주는 게 매우 중요했다면 해외에서는 어차피 모든 배우들이 낯선 배우들이기 때문에 박찬욱 감독의 이미지와 그리고 이게 외국에서는 이제 핸드메이드이라는 영어 제목보다는 마드모아젤이라고 하는 프랑스어 제목으로 훨씬 더 잘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점에서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등장하는 이를테면 이 김민희 씨, 네. 아가씨의 이모가 그 나무에 목을 매달아서 죽는 자살 시도를 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이미지를 훨씬 더 강하게 어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학적 수준의 한 부분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게 더 인물보다는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곡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곡성이 우리한테는 미스테리 영화로 예. 과연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그게 더 맞아요. 중요한 얘기로 알려져야 했다면 해외에서는 이런 인물과의 관계보다는 이 미스테리 스릴러로서 뭘 추구하는지 이미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형 호러 스릴러로서 이 문의 이미지라던가 그러니까 이 영화가 뭔가 호러다. 이 장르성을 훨씬 더 강조한 포스터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걸렸던 영화부터 최근 영화까지 이렇게 쭉 보니까 다시 보고 싶은 영화 생각이 나네요. 예. 오늘 포스터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강유정 교수님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